따라서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으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나. 코 모양별로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우정준호 채널의 김우정 김준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컨텐츠는 바로 코입니다. 코는 또 저희 전문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이 하죠. 이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많이 하는 성형 중 하나가 코인데요. 코의 모양별 수술 방법에서부터 재수술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니까 저희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떤 모양이 있고 각 모양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대략적으로 몇 가지 모양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매부리 코, 두 번째는 화살코, 이제 긴 코가 되겠죠. 그리고 짧은 코, 들창코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휜 코, 이런 식으로 조금 유형을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부리 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부리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콧등이 튀어 올라와 있는 모양이고요. 동시에 대부분 매부리 코가 있으신 분들은 코끝이 좀 아래로 처져 있는 모양이 조금 있으세요. 그렇게 보이게 되면 인상이 아무래도 조금 사나워 보이고, 이제 외국 동화를 보시면 백설공주 아시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마녀들 코를 보면 매부리가 심하고 코끝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런 느낌의 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코끝은 떨어지기 때문에 매부리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화살코, 긴 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의 길이가 이제 아무래도 긴 코를 화살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의 길이가 얼굴 길이의 이제 3분의 1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코끝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인중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그런 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순각도라 부르는 이제 코 기둥과 입술 사이의 각도가 평균 90도라고 하면은 그 각도가 90도 이하인 예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긴 코가 비주 자체가 이렇게 처져서 비순각도는 그렇게 낮진 않지만 화살코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코는 저희가 들창코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제 코가 짧고 그리고 들려있는 경우를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정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콧구멍이 조금 과도하게 노출되어서 흔히 말하는 돼지코, 이렇게 부르는 형태가 되겠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순각도가 평균보다 조금 큰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콧날개 부분이 오히려 용코처럼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들창코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흰 코는 말 그대로 코가 휘어 있는 코를 말하고요. 코가 휘어서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대칭이라든지 부조화가 생기는 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나눠봤을 때는 S자 아니면 C자, 역C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정면에서 봤을 때 휘어 있는 코를 흰 코라고 말을 합니다. 휜 코에는 이제 뼈가 휘었거나 아니면 비중격, 코의 중심을 잡아주는 연골인데 그게 휘었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휜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코의 경우에는 피부가 두껍고 뭉퉁해서 생기는 복코, 연골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생기는 복코, 두 가지 이제 측면이 있고,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복합돼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안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언뜻 보면 좀 귀여운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반대로 이제 둔해 보이는 인상과 약간의 좀 촌스러운 이미지를 주기도 하는 코이기도 합니다. 코 모양별로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부리 코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뼈 부분 그리고 밑에 연골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비순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올려주면 매부리가 좀 없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부리가 좀 많이 심한 경우는 무작정 매부리를 다 갈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콧대 쪽에 보형물을 써서 매부리를 또 가려주는 역할을 해서 교정하기도 합니다. 매부리는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짝 갈아내는 정도로 콧대 높이를 살려주고 오히려 코끝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돼야지 예쁜 코가 될 수 있고, 무작정 갈아내기만 하면은 조금 뭉퉁하고 평면적인 느낌이 될 수 있어서 많이 갈아내면 콧대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밋밋해 보인다. 네. 김준호 원장님 코 수술하신다면 김우정 원장님께 맡길 의향 있으실까요? 아,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훅 다가왔네. 일단 저는 저의 동료를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맡길 의향은 있고요. 일단 코 수술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한 뒤에 김우정 원장님께 수술을 하고 다음 유튜브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용은 무료죠? 지인 할인 정도. 그 다음으로 이제 화살코
긴 코에 대해서 코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이제 비순각이 있는데 그 비순각이 대부분 좀 예각이나 처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각도를 충분히 증가시켜줘야 화살코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순각도의 교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뭔가 이제 비순각도는 적당한데 코가 길어 보인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 비주, 이 기둥 자체가 이렇게 처진 형태가 있어서 이 처진 비주를 올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콧날개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서 화살코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올라간 콧날개 내리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짧은 코, 들창코라고 부르는 짧은 코는 앞서 말씀드렸던 화살코랑은 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의 길이를 줄여주기보다는 길이를 늘려줘야 이제 짧은 코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를 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는 콧대를 길게 해줄 수도 있고요, 코끝을 길게 해줄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콧대를 길게 해주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넣게 되면 코의 시작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게 해줄 수가 있고요, 중각을 좀 줄여서 코끝을 조금 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순각도를 조금 낮추면서 콧대 보형물을 사용해서 라인 자체는 곡선이 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쁜 코가 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휜코. 휜코도 참 많이들 오시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까다롭죠. 까다롭죠. 이 휜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원인과 유형이 정말 다양한 게 많고요. 이에 맞는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 부분 그리고 연골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뼈가 휜 부분에 대해서는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주고 들어간 부분은 채워져서 이제 휘어져 있는 걸 좀 최대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정말 많죠.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뼈 부분은 갈아내기를 통해서 교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중격 연골 같은 부분은 이렇게 절제내는 것만으로도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축이 휘어 있다면은 축 자체의 골막 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술식을 통해서 교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미간에서 턱 라인, 인중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벗어나서 너무 반듯하게만 만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코가 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라는 것을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복코, 콧볼의 축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그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끝을 높여주는 방법인데, 코끝이 높아지게 되면 피부가 당겨져서 얇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 피부 아래의 조직을 좀 제거해주면 조금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골 자체의 원인이면은 연골 묶기를 통해서 또 교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형물 수술, 실리콘을 쓰는 수술과 무보형물 수술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술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보면은 낮은 코를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최근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보형물을 콧대에 넣어서 콧대를 올리기 위해서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매부리 수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보형물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콧대가 높으시다든지 보형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수술은 이제 무보형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이 보형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사용을 원하지 않으실 때는 무보형물로 수술로 하기도 하고,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염증이나 구축 이런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없어 최근에는 무보형물로 수술하시는 분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보형물에서 난 콧대를 높이고 싶다 이럴 때는 쓸 수 있는 재료가 자가진피, 근막이 될 수도 있고 엉덩이 뒤에 진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채취해서 펴볼 수가 있고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인공진피라고 해서 보형물 없이 높여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진피라든지 자가진피를 이용해서 콧대를 높였을 때 흡수율이 문제가 돼요. 내가 생각했던 콧대 높이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데, 풍부한 경험이 있다면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흡수되는 정도 예상치를 확인해서 콧대 높이를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남자 코 성형과 이제 여자 코 성형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수술 자체의 차이점은 크게 없고요. 성별에 따라서 코 모양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두껍고 조금 질겨요.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 코 성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 남자분들은 이제 곡선 형태보다는 남성미가 있는 직선형을 조금 갖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남성적인 느낌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코 성형 금액대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개인의 상태, 추가적인 시술에 대해서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코 성형 무엇인가요?
일단 코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도 해결을 하면서 미용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능코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협진받은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으시면 실비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절감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즉 질환과 미용을 한 번에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수술이 있을까요? 기능코 수술에는 말씀드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는 코의 중앙에 이제 수직으로 위치하는 연골, 그게 휘어져서 코와 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킨다든지 기능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휘어짐이 심한 쪽에 있는 부분의 연골을 그렇게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휘어짐의 원인에 따라서 비중격을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밸브 재건술, 좀 말이 어려운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 안쪽에 보시면 내부에 가장 좁은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 여과, 후각작용 등의 여러 가지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부위인데요. 근데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은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이러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좀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밸브를 넓혀주는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심한 코골이를 겪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개선이 될까요? 일단 비염은 코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염증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받으셔서 개선하는 것이 치료가 되고요. 이에 대한 교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코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수술 회복 과정.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수술하시고 첫날에는 얼굴이 정말 많이 부어요. 근데 코보다는 제 생각에는 눈 주변이 좀 많이 붓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눈 주위에 멍이 든다든지 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코 안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코 안쪽에 지혈 목적으로 이제 솜을 넣어놨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증상이 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는 코를 이제 절대 심하게 풀진 않아야 합니다. 이제 경구 항생제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도 좀 같이 먹어야 되고요. 이제 수술하시고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이제 수술 후에 붓기나 멍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되면 거의 좀 없어지고요. 숙련되고 경험 있는 이제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다면 한 일주일이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 흉살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약 한 달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흉살이 풀리는 시기가 수술 후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마시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이었는데 코 수술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고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준호 채널의 김우정 원장, 김준호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